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사고와 법원의 판결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건 소개에 앞서서 제가 변호사님께 간단한 질문부터 좀 하려고 네. 하는데요. 네. 변호사님은 반려동물 좀 좋아하세요? 저는 키우질 않아가지고 네. 잘 모릅니다. 아, 동물에 대해서는 예, 잘 모르시는군요. 주변에 이제 키우는 것만 봐서. 그러시군요. 예. 저는 제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고 있어서 반려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을 두고서 저는 뉴스에서 동물 소식을 접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반려견 유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천안에서 갈색 푸들 한 마리가 구조됐는데요. 동물단체에서 살펴보니 며칠 전에 구조했던 푸들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동일한 푸들이 맞았고요. 첫 유기 당시 다행히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마이크로칩이 내장돼 있어서 견주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데리고 간 뒤에 처음 유기가 된 곳에서 차로 25분쯤 떨어진 곳에 다시 유기를 한 사건입니다. 자, 이러면 이 사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예, 처벌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견주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역대급 악마 견주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2차로 유기가 됐을 때 너무 잔인합니다. 푸들의 옆구리에 전에 없던 상처가 생긴 겁니다. 이 구조 당시에는 상처에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상처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생사를 찢어서 칩을 빼낸 흔적이라고 하는데 견주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단순 유기를 넘은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을 버리면, 유기하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말을 못하는 짐승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동물 학대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푸들 유기 학대 사건이 있고 며칠 후입니다. 한 유튜버가 검도를 할 때 사용하는 죽도로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이 생방송이 됐는데요. 공포에 떠는 반려견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동물 학대 사건은 해가 갈수록 증가를 해서 2022년에는 1,2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의 수치인 거고요. 이처럼 갈수록 심해지는 동물 학대인데 법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예,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됐고요. 네. 그때부터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동물을 학대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요. 2012년에 이르러서 동물 학대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동물 유기의 경우에도 2019년까지는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반려견의 증가와 더불어 유기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 2020년에 들어서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벌금형이라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위험하다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인지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학대를 당하고 유기를 당하는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상실감,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주인을 또 따라가는 동물의 모습들을 가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접하면 그래서 마음이 더욱 아픈데요. 처벌을 조금 더 벌금 그 이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문제도 점점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현재 국회에서는 동물 학대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이전과는 달리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동물 학대 또는 유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려인들 또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처벌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반려동물세를 걷자 아니면 반려인 의무 교육을 하자라는 의견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내용은 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라는 말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반려라는 말은 반려자, 그죠? 아내나 남편한테 쓰는 말이었지 사람한테 쓰는 말이었지 동물한테 쓰는 말은 아니었죠. 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에는 그 동물에다가 반려라는 말을 쓰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키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사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자기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버리고 싶으면 버린다고 하면 감히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기가 되고 학대당한 동물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운이 좋게 구조가 돼서 보호소에 들어가도 일정 기간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디 반려라는 말이 갖는 무게와 또 책임을 깨닫길 바라고요.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반려라는 말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와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